자, 이번에는 시그널 픽 코너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의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또 국민의힘 징계 토크에서 바로 넘어와가지고 이번에 징계 대상자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 만약에 이제 징계 이야기가 나왔고 징계 국면이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당대표께서 조급함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급함. 지금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 의원총회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의총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뒤에도 서로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하고 그 정도였어요?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네, 당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방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장 대표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이 윤어게인 리더십인데 그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절대 보수 재건도, 또 앞으로 우리가 다수당, 또 앞으로 수권 정당을 갈 수 없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과 또 이번 지방선거에 나왔던 함의였거든요. 그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지금 선관위의 참정권 훼손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보수 재건도 해결할 수 없으니 사퇴하라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함의였는데 당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보다는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급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난주에 보셨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면서 마치 뭐 징계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이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름 탁 들었을 때. 그러니까 당대표하고에는 정말 대화와 소통에 어려운 벽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연말에 이미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의원분들이 당대표를 찾아가서 비공개로 면담도 하고 당대표의 노선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선거도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여러 차례 전달됐었고 실제로 연말에 그 언급했던 젊은 국회의원들하고 당대표께 요청해서 비공개로 식사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대표께 계엄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 노선으로 이어가는 것은 절대 우리가 보수재건 수권 정당 될 수 없다. 당대표께서 하나도 안 지키시고 오히려 본인께서 본인을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어떻게 어떤 스케줄로 해나갈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목소리에 당대표께서 설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윤어게인 리더십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의원들의 어떤 그런 반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당대표께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대표께서 전혀 의원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 분 중에 성함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근데 그게 공교롭게 제가 저희 당 의원 중에 가장 젊고, 그 다음 우재준 의원이 젊고요, 그 다음 김재섭 의원이 젊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 특히 중진들도 장 대표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힘실었는데 굳이 그 나이가 가장 젊은 순서의 3명의 의원을 꼽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약간 대표께서 이런 강약약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젊은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실명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 글쎄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거론되신 세 분 중에서도 또 제일 나이가 어리셔서 가장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뭐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뭐 징계 소위 뭐 이제 문자를 통해서 막 명단처럼 돌기도 하니까, 이걸 두고 이제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명단에 없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높이신다고 해서 좀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징계를 좀 걱정하십니까? 아니, 당내 조금 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대다수의 반응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 바른 소리 했다가 정말 그것이 징계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원내 진입하게 해주신 가장 큰 원동력은 장도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이 어떻게 보면 핍박 프레임을 만들어 주셨고 오히려 그것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물론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께 보통 우리가 핍박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응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핍박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신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징계 정치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많은 당내의 구성원들이 결과적으로 당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의원들이나 원내 구성원을 향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프레임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어떤 원내 구성원들이 전혀 두려워하고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원내 구성원 특히 그 대상자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본인의 반응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비슷해요? 것처럼 바른 말을 해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 휴대전화 문자가 이제 또 최고위 자리에서 찍혀서 이때 보니까 명단 가운데 사선 한기호 의원도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한기호 의원님도 뭐 나를 징계 회부하라 라면서 또 반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의원들 있는 그런 메신저방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연장선에서 많은 의원들이 장 대표 체제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확인된 문자 메시지에 크게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장 대표 체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사퇴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 검토 카테고리가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것에 대한 징계 검토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후자 같은 경우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라고 해서 해당 행위라든지 기강을 잡겠다라는 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죠. 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 의원 물론 제가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런 걸 다 떠나서 제명을 할 때 많은 의원들이 제명은 안 된다. 물론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사과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좀 지혜롭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징계 카드를 써서 제명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징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무소속이 된 거고 또 이번 북갑 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그 징계 받았던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 또 뽑아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정당으로서의 함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히 무소속 후보의 후보를 지원했다라고 징계해야지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로 이걸 해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다 지금 당대표한테 있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여러 명의 의원들이 뭐 명단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저희가 취재하니까 뭐 윤리위에서는 명확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 처리를 할 거고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또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단 입장을 가름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로 정말 징계 국면이 시작이 된다면 의원님도 뭔가 행동에 나서시겠죠? 글쎄요. 이미 지금 많은 의원들이 분노하고 또 어떤 좀 수위 조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의원들께서 기자분들이라든지 방송에서 이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 정말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라든지 현실화된다면 그 다음 의총이나 이런 데서 당 대표에 대한 비토, 당 체제에 대한 비토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역풍이 불 거다. 작용이 있으면 분명히 반작용이 있는 게 이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아마 장 대표의 체제가 더 빨리 끝나게 되는 촉진제 역할을 윤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앞당길 거다. 어제 그 김재섭 의원이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같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미 국민들께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끝낸 거잖아요. 사실상 뭐 국민들께서 이미 어떤 당 대표라든지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끝낸 거고 그렇게 윤어게인 리더십으로 가지 말라는 게 전 국민의 평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라는 것을 통해서 당내 어떤 본인에게 비판을 했거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김재섭 의원의 표현대로 그건 잘못된 정치의 어떤 도구로서 윤리위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체제하에서 윤리위가 일종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과거에 근데 네. 이런 장면을 제가 뭐 당 지도부 생활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니까 나이는 젊지만 당 지도부 생활 하면서 봤는데 윤석열 정권 때도 저희가 이 윤리위를 가동하면서 네네.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거나 그런 것들을 봐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저희가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정치, 뭔가 도구와 어떤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윤리위를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반성을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지금 징계 국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면서 어제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시긴 하셨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만큼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징계 정치에 대한 비토,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같고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수 의견을 전달한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이 그 얼마 전에 SNS에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당을 이제 통합 비대위로 좀 전환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의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로드맵을 좀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 로드맵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 뭐 이유 이게 좀 궁금해요.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고 왜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저희가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정부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공소취소 특검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될 테고 그 이전만 보더라도 법 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정말 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형 시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국민적인 소구력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반박하고 우리가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8년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체제로는 절대 다수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보수와 보수 재건과 또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고 국민 다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장 대표께서는 전국제 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올림픽 공원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청년들이 주장했던 선관위 개혁의 문제도 장 대표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가면서 양상되고 있는 것은 이 윤어게인 세력들을 더 세력화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만 더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하고 또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세력분들 중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계엄할 때 선관위에 군대를 동원했던 것이 옳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 대표로서는 야당의 대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선관위가 잘못했고 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 사태는 굉장히 큰 참정권 사태 훼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당대표가 똑같이 그 어떤 표현들을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듯한 그런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대표 체제에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가를 위해서는 장 대표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보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전환을 주장하시지만 어쨌든 장 대표의 생각은 SNS에도 적었듯이 의원총회에서 요구가 나오든 뭐 최고에서 요구가 나오든 사퇴 안 한다는 입장이어서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장 대표께서는 최근에 이제 선거 소총에 대한
그리고 이후에 소송까지에 예. 대한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을 이야기에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최고위원분들의 사퇴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퇴를 고민하는 최고위원도 있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그분들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네. 본인들이 사퇴했을 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그런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최고위원분들이 그 최고위원직을 유지함으로써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빨리 바꿔서 우리가 보수 재건을 해야 되는 게 국민들 전 국민적인 시각인데 그 최고위원분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프레임들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본인들이 사퇴해서 장 대표가 무너지는 그런 원망만 들을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보편적 시각에서 본인들이 직을 유지하면서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봐주셨을 때 이 전자와 후자를 비교했을 때 아마 정치인이라면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많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그 국민적 비판과 비난까지 같이 고민하신다면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다음 주에 징계 정국이 정말로 시작이 되면 장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고 원내에선 그렇죠. 예. 그로 인해서 최고위원들의 사퇴에 대한 외부적인 압박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장 대표 체제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유지되는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분들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가 계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빨리 이 상황을 끊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그 시민들께서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압박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한동훈 의원 무소속 의원이 어제 이제 알려진 사실이에요. 텔레그램 방에 인사를 딱 남겼어요. 포럼에 가입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가셨거든요. 뭐 장 대표 측 또 이제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뭐 갑작스럽게 초대가 돼서 나갔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 의원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사실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가입은 아닌데 저는 아닙니다. 그 연구 모임은 아닌데. 그 정치를 하면서 그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장 대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동훈 의원이 감정적으로 싫은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장 대표께서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야당의 지도자잖아요. 제일 야당의 지도자면 그 지도자에 걸맞는 국민의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일 텐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본인 정치에 대한 평가만 더 좋지 못하게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좀 아마 장 대표께서도 지난 8개월, 9개월,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 당 대표직을 하시면서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감정적으로 여러 쫓기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거시적으로 볼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소위 채팅방 사건 이거 동료 의원님들이랑도 얘기 좀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때요? 다들 뭐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보단 그냥 웃고 넘기시죠. 좀 다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뭐 당 대표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시죠. 좀 정제돼서 말씀하신 걸까요? 뭐 이렇게 전달을 다 원색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좀 대다수의 그런 톤이었습니다. 하나 이제 끝으로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고 있고 또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야권이 좀 소위 말하는 공세, 뭐 집중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징계 정국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냐라는 지적들도 나와서 이거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내 개혁이 대여 투쟁의 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 첫 조건.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내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여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끝나고 나서 당내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의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단 지금 대여투쟁을 하니까 뭉치자. 지금 뭉쳐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들하고 지금 지방선거 패배하고 당내 개혁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똑같은 말씀하는 도대체 언제 당내 개혁을 하고 이런 걸 보수 재건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돼 있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뭐 원구성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이런 걸 제대로 지적하려면 당내 개혁과 대여투쟁이 선행돼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그럼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당연히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겠다. 이런 말씀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질 거고 야당은 결과적으로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권의 실정을 같이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